금나라가 침입하자 대책을 논의하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던 광해군이 쫓겨나고 친명파였던 인조가 즉위합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북방의 후금을 방어하던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괄의 난으로 조선은 북쪽 방어선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라를 지킬 수많은 군사도 잃게 됩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후금으로 도망친 반란군들은 조선의 내부 사정을 낱낱이 알려주며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 정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뒤를 위협하는 조선을 굴복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던 후금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결국 조선의 길잡이를 얻은 후금의 공격이 시작되니 1627년 1월 13일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다. 정묘호란 이후 더욱 강력해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정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에게는 신하의 예를 갖춰 청나라를 임금으로 모실 것을 요구하는데요. 조선의 단호한 거부에 13만 대군을 끌고 조선으로 향하니 그 유명한 병자호란이 일어났지요. 청의 군대가 불과 열흘 만에 한양 근처까지 도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데요. 청나라 군대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고작 51분의 식량으로 치열하게 버텨봤지만 병자호란은 청나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결국 인조는 매서운 한겨울 얼어붙은 한강 바닥에서 청나라 황제를 향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그대는 장자를 인질로 삼으라.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갑니다. 특히 소현세자 부부는 직접 농사를 지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 백성들을 구해내는가 하면 탁월한 외교 능력을 발휘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한편 8년간 인질 생활을 하면서 청나라를 바라보는 소현세자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요.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놀랍게 발전한 청나라는 더 이상 과거의 오랑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는 그들의 발전된 면을 본받아 조선도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지요. 그러나 굴욕적인 항복 이후 여전히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인조는 이런 소현세자가 괘씸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 명나라가 멸망하자 소현세자의 인질 생활도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고국의 땅을 밟았지만 고생했다는 아버지의 위로나 그 어떤 환영의 인사도 없었는데요. 사실 인조는 청나라가 자신을 몰아내고 청나라와 우호와 신뢰가 깊은 소현세자를 왕위에 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는 느닷없이 쓰러져 시름시름 앓더니 불과 사흘 만에 사망합니다. 온 몸은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몸의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기록을 보면 독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권력에 눈이 먼 인조가 아들을 의심한 나머지 독살한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곤 하지요. 하지만 인조의 권력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으니 소현세자가 죽고 4년 뒤 인조는 돌연 사망합니다. 손가락을 찔러 피를 바치다.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의 뒤를 이어 세자에 책봉된 뒤 조선 제17대 임금으로 즉위한 효종입니다. 묘호에 효가 들어가듯 효종은 조선의 어느 왕보다 효심이 지극했는데요. 아버지 인조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상에 눕게 되자 직접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까지 바쳤다는 효종은 인조가 승하한 뒤에도 얼음과 눈 위에 거처하면서 여러 날을 통곡하고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종은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모두 망가진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재위기간 내내 민생 안정과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는데요.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복구하며 다방면으로 힘을 쏟던 개혁 군주 효종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가 그치지 않으니 의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효종은 삼국지 관우의 무기로 유명한 청룡오널도를 거뜬히 들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이 크고 힘이 셌다고 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어깨가 너무나 넓은 나머지 미리 준비한 관에 시신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건장했다는 효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종기 하나로 목숨을 잃습니다. 머리 위에 난 작은 종기가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더니 얼굴까지 퍼져버린 건데요. 효종은 복을 뽑기 위해 침을 놓을 것을 명하지요. 문제는 평소 수전증이 심했던 담당 의관이 효종의 혈맥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침을 맞고 증세가 좋아지나 싶었던 찰나 그 부위에서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거지요. 당황한 신하들이 어떻게든 손을 쓰기 위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효종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